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큐를 사용하는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황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몬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코드의 이제 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q 상태얻기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 중에서 q의 원소 개수를 출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값을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Q에 배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원소가 5개인 배열을 인큐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소가 5개가 모두 다 디큐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5개의 원소를 인큐잉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Q 자체에 인큐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디큐잉 하는 속도가 느리지 않는 이상은 그 인큐 버퍼가 풀이 차지 않기 때문에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인큐잉하고 디큐잉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지컬하게 Q의 버퍼에 데이터가 처리해야 될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서 Q의 원소 개수가 0인 경우에 다시 5개의 원소를 인큐잉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개의 화일 루프를 병렬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Q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의 그 Q의 데이터를 선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위의 화일 루프에서는 Q 상태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Q의 버퍼가 0인 경우, 그러니까 Q에 처리해야 될 원소 개수가 0인 경우 다음같이 케이스 구조를 사용을 해서 0인 경우는 포워드풀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는 5개고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Q 버퍼에 원소가 5개가 추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 루프 같은 경우는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큐잉이 되면 그 다음부터 디큐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디큐잉한 데이터를 이 원소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을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인큐잉을 하게 동작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2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하기 위해서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해서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이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화일 루프가 정지하게 되면은 Q 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Q가 해제가 될 텐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가 계속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Q 해제 함수가 수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복합 연산의 오화 조건을 사용을 해서 정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를 하고 나면은 이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은 기기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거짓 상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 상태 얻기 함수의 Q의 원소 개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폴더를 만들었고, 자, vi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 내용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선은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Q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자,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Q 동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Q 얻기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원소를 Q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Q 해제 함수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원소를 Q에서 제거하는 함수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미리 불러놓은 상태에서 자, 라벨 다 보이게 하겠고요. 우선 자,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Q 얻기 함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Q의 출력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Q 얻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은 자, 배 정도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하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db에 숫자형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오신 다음에 배열 상수의 원소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소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하나 더 사용을 해야 되네요. 그 동기화 카테고리에서 자, Q에 보면은 자, 여기 Q 상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보시게 되면은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Q의 원소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은 Q의 원소 개수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소의 개수가 자,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0과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Q의 버퍼에 자, 처리해야 될 원소가 없는 경우 이제 수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의 자, 입력 선택자는 다음과 같이 0과 같은 함수의 출력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는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포루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하나 운영하겠고요. 포루프의 자, 반복 횟수는 5회로 하겠고, 다음으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원소가 5개인 1차원 배열이 나오고, 이거를 자, 인큐잉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 Q의 원소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는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자, 여기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살짝 옆으로 키우겠고, 자,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량 컨트롤 같은 경우는 레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스위치 형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에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 있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에서는 또 Q가 동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10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을 인가하게 되면은 단위가 미리세컨이기 때문에 1초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화일 루프가 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Q 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Q를 해제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케이스 구조의 출력 터미널이 보면은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참조 번호하고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쪽에 데이터를 인큐잉하는 코드 부분은 다 구현이 됐고요. 부분도 살짝 더 위로 올리겠고, 자, 디큐잉 하기 위한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Q의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 버튼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의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정지를 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라벨이 길기 때문에 스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일단 만드셔야 되겠는데, 자, 원소를 Q에서 제거하는 함수의 출력 터미널에서 클러스터 클래스 M 베리언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클러스터 정보 중에서 스테이터스 값이 여기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이게 참이거나 또는 스탑 버튼이 참인 경우 정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복합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5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복합연산 같은 경우는 숫자형 카테고리도 있고요. 분리형 카테고리도 있으니까 편하신 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는 스테이터스 값을 연결시켜 주시고, 다른 하나는 스탑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 위로 해볼까요? 그리고 복합연산 라벨도 보이게 하겠고, 이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림 함수를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여기 입력으로 타임아웃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무한대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아래쪽에 화일 루프의 동작에 의해서 CPU에 부담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 함수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의 출력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이제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 정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화 상자 N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에러 병합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 코드의 끝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겠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순서가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VIL 실행을 할 때는 이 스탑 버튼이 거짓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시고, 이건 위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생성의 상수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의 실행 순서가 이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가 다 된 이후에 이 스탑 버튼을 거짓으로 하겠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합 조건을 다 고려해서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했으면 프론트 패널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프론트 패널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원소 부분을
지금 5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표시해 보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원소를 5개로 하드 코딩했기 때문에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Q의 원소 개수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다음과 같이 5개의 원소가 인큐잉이 되고, 그거를 바로 디큐잉해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카테고리 함수 중에서 Q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특히 Q의 상태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Q 상태얻기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Q의 원소 개수 값을 참조를 해서 이 원소 개수가 0이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인큐잉한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인큐잉하는 그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